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순천 조계산에 있는 서남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서남사의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주전불로 모신 건물로 정유재란 때에 불탄 것을 현종 1년 1660년에 경잠 등이 중창하였고 영조 42년 1766년에 또 소실되어 순조 24년에 고쳐 지었다는 내용이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사 중창 건도기에 따르면 대웅전은 본래 2층이었으며 도선국사가 미륵전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쳐마 팔짝 지붕 구조이며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겹쳐마 팔짝 지붕은 송강사의 대웅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건물 내부의 정중한 불단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뒤쪽에 후불탱화를 걸었습니다. 내부의 목재에는 영꽃 봉오리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단청은 1824년 중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바다 해자가 있습니다. 바다 해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좋고, 또 다른 사찰과 달리 주련이 없어요. 주련이, 그쵸? 주련이 없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양측에 좌우 이제 석탑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대웅전에서 보게 되면은 청룡이 약간 높은 듯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거친 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청룡이. 청룡 보세요. 청룡이 상당히 후덕하고 청룡에 비해서 백호 쪽도 기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남사 동서 3층 석탑이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아하죠. 이게 뭐 화려한 문양도 없고 되게 이제 간단하고 단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 한번 청룡을 한번 보세요. 청룡이 금체로서 굉장히 후덕합니다. 후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사는 굉장히 이 터전이 말하고 있듯이 북쪽에 가깝고요. 저 또 안산을 보게 되면 안산 쪽에 목체가 아주 다소곳하게 이쁘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나르들은 형상이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귀사로서 자기의 이제 이름을 충분히 이름값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백호와 이제 외청이죠. 외청에서 온 그 안산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그 자손도 훌륭하지만 이게 이제 사가의 이제 풍수를 보게 되면, 근데 바깥은 외청에서 저렇게 훌륭하면은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나한테 다 귀인들이 다 임하고 만사의 이제 길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서남사 입수룡이 있는 곳입니다. 입수룡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입수가 들어가는 그 건너편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렇죠?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맥은 어디서 왔냐면 조계산 정상에서 장군봉을 거쳐가지고 횡으로 돌아요. 횡령으로 돌아서 응진전을 지나서 이제 입수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실 때 물을 보셔야 돼요. 용은 물을 건너서 가지를 못해요. 기본적인 게 물을 만나면 용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물길을 보게 되면 이쪽 산에서 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저쪽에서 용이 이렇게 횡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횡령이 돌을 때 그 조건이 있어요. 뒤가 후덕해야 돼요. 뒤가 후덕한데 지금 응진전 바로 이 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뒤쪽이 굉장히 유축이 높아졌죠. 높고 후덕해요. 응진전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서 온 횡령이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돌 때 바로 이 뒷산에서 이렇게 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냥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청룡 쪽으로 바짝 붙어서. 그럼 물이 이렇게 돌아니까 뒷산이 돌아줬기 때문에 물도 따라서 가니까 산수 동거하니까
그래서 이 용은 이 뒤쪽이 아주 높으면서 엄청 두둑해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서남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 후맥이 두둑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부판이에요. 재물이 아주 그 풍성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이 뒤에서 와가지고 이 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이 여기서 뒤에서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서남사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수전현무라고 그래요. 수전현무. 뒤에서 감아주는 물, 수전현무는 이거는 앞에서는 안 보이는 재물이죠. 뒤에서 들어오는 재물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계산 자체가 산줄기가 엄청난 곳이거든요. 산이 깊고 오는 그 물줄기마다 물을 다 끌고 내려오니까 여기에 아주 그 수량도 풍부합니다. 그게 이제 산에 그 우리가 그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보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뒷산에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내려오는 이것 때문에 나랑 되게 유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정한 그 물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응진전 바로 뒤에 산신을 모셔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맥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맥이 들어가는 곳에 입수하는 곳에 이제 산신각을 모셨는데요. 기운 자체가 지금 저 자리는 맥이 통하는 길이에요. 맥이 통하는 길은 한마디로 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응진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저거는 이제 입수 도두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입수 도두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흔치가 않아요. 여기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는 일반 물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절터가 왜 천년고찰이 되는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천년고찰이 되는 이유는 반드시 혈증이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내가 큰 인물이 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남이 갖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묘한 게 그게 내가 1인자가 되는 거지 남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물 자체도 이렇게 물길이 길다는 거는 이 터가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시기적으로 발복을 할 때 1년하고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뭐 천년만년 갈 것인지는 바로 물길에서 다 좌우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길 보게 되면 청백호가 두둑해요. 엄청 두둑해요. 앞에 안산까지.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높은 쪽으로 맥선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저쪽이 높죠. 그 높은 쪽으로 맥선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맥선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바로 지금 저게 원래 땅이거든요. 저 밑이. 저게 원 땅이에요. 그럼 여기 축대를 쌌어요. 축대를 쌌지만은 실은 이 원판이에요. 그러면 경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은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봐봐. 저쪽을 보시면 저 사람 가는 데 있죠. 그쪽이 높아요. 어깨를 보시면 돼요. 어깨.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해주니까 물이 지금 어디로 빠져? 어디가 낮아요? 여기서 볼 때. 저쪽이 낮죠. 물 절로 빠진다고. 그러면 저 앞에서 저게 중간이고 일로 물길이 저쪽으로 빠져서 저기 앞에 물이 고여야 저제가 혈장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판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낮아졌어. 그럼 물이 절로 다 가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혈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혈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물이 안에서 이 내맥을, 이 가는 용맥을 얘가 보호해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보호해주냐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 물길은 따라가겠지. 그럼 여기는 살짝 높을 거 아니야. 용맥이 가는데. 그럼 물이 여기 살짝 이렇게 낮으면서 이렇게 해서 앞에 가서 딱 모인다는 거야. 그거를 보셔야 돼서 산을 보실 때 이 평판을 잘 보셔야 돼. 이 판을. 나중에 산 잘 보는 거는 선이 뚜렷한 건 누구나 다 잘 봐요. 근데 평판을 잘 봐. 이거 평맥이라고 그러는데 평맥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만 보고 판단 못 하잖아. 그 사람이 저변에 깔린 내가 뭐라 했어. 우리가 사주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그림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저 사람 내면에 깔려있는 그림자를 읽을 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덤비잖아. 겉만 보고 되면 절대로 그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도 보면은 땅 자체도 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평판인가 인작으로 이루어진가를 잘 보셔야 돼. 물은 반드시 일로 내려가잖아.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웅전 앞에 가서 이 물에 다 모이게 되어 있다고.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축대 쌓여 있는 거는 저건 무시하세요. 저거는 무시하고 이 땅에서 지금 흐르는 것만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바로 앞에 이게 대웅전이죠, 그쵸? 그러면 바로 이게 백호잖아요. 저 멀리 뭐가 있어요? 저게 검은 채야, 토채. 잘생겼죠? 아주 각이 딱 지고 잘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그게 멀리서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토형에 가깝잖아요, 그쵸? 원래 산도 유유상종이에요. 사람들 끼리끼리 만나서 어울리잖아. 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큰 산 치고 골이 깊지 않잖아. 다른 산에 비해서. 그러면 저건 길상에 가까운 거야. 저게 만약에 골이 많으면은 그만큼 여기 오는 바람이 자꾸 일로 친다고, 곡풍이. 근데 바로 여기 내청룡이 여기까지 감싸고 있잖아. 대웅전까지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청룡하고 백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끝자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반드시 치고 오죠. 그래서 항상 이 팔 안에 들어가도록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혈증이 갖고 있는 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도 보니까 저게 높잖아요, 그쵸? 높죠? 그 다음 우리 한번 여기로 한번 내려가자고요. 근데 저기가 높잖아. 저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저쪽이 높기 때문에 물은 자연히 일로 가게 되어 있어. 그쵸? 근데 이 대웅전 앞이 물이 고여야 돼. 내 앞에 고인 물이 내 거라고. 밖에 있는 여자가 아무리 이쁜 뭐해. 내 거 없으면 소용이 없지. 여기도 보면 요거는 축대를 싸면서 보완을 좀 했잖아, 그치? 근데 이 평판을 보라고. 이 평판을 보게 되면 여기 경사가 졌던 데라.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여기 향나무가 지금 이 향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쪽 보자고 그랬어.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예사를 보지 마세요. 지금 저기 요 파이프인 데가 저거 물꼬리야. 왜 물꼬리냐면 저기가 높지. 벌써 물꼬리인데 까맣지 돌이. 그리고 물꼬리 그거 내려앉았지 살짝. 이게 물꼬리야. 그러면 이 판에서 이 집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가 물꼬리라는 거 이쪽이 높은 거야. 저쪽이 높고 그쵸. 그럼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 지금 이렇게 감아 돌아준다고. 그러면 물이 이 집을 이 판을 삼성각을 보호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보자고. 이게 삼성각이 과연 그러면 좋은 자리인가 한번 보자고요. 물은 아까 저 뒤에서 내려와서 저쪽에 물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안산을 보게 되면 저기 목채가 하나 있죠. 목채는 저거는 저 새 머리로 봐도 돼 저게. 그러면 저거는 사람으로 보기엔 좀 그래. 사람으로 보려면 저기 약간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새로 봐야, 그럼 새가 이쪽으로 날아드는 형상인가 밖으로 가느냐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또 바로 앞에 이게 요렇게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목채 하나 있잖아, 그쵸? 바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목채죠. 그 다음에 그 뒤채는 금채로 둥그래요. 그 다음에 저 끝에는 사각으로 저 토채 검은 채잖아, 그치? 그러면 저거로 토생금이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안이 깔끔하잖아. 안이 성가신 게 하나도 없어. 마무리는 토채가 마무리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향을 보게 되면, 향을 보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건자야. 건자, 진양이야, 그치? 건자, 진양이야. 근데 여기는 서사택이야. 따지자면 여기는 택지를 보면 서사택이에요. 그러면 문이 기본적으로 안 맞아. 안 맞지, 기본적으로 택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살 때 만약에 내가 저쪽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저 그 옆에 있지. 이게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기다가 문을 낼 수가 있어. 근데 땅이 벙어리 땅이 될 수가 있어. 저기도 집이 있고, 뭐 이 앞에는 어차피 길 못 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 절로 문이 나야 돼. 지금 근데 일로 문을 냈으면 절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절로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금 이게 담장으로 우리가 지금 쳐서 봤잖아. 근데 이게 담장이 아니고 저거랑 얘가 담장이 이게 없어. 그러면 얘가 또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얘가 위치가 달라져.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얘가 어느 쪽에 더 있어? 이쪽으로 더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자리가 또 바뀌는 거야. 중심이 바뀌는 거야. 중심은 저기 가서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로만 조금 더 갔으면 좌좌우양이 된단 말이야. 얘가 감자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여기로 조금 더 갔을 때 그러면 감자면 이문이 맞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넓잖아, 여기보다. 재보게 되면은 넓이가
그래서 항상 위치를 봐야 돼, 위치를. 그러니까 이 담장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기 저 높은 게 있고 여기 낮은 게 있잖아. 원래 담장을 볼 때는요. 얘가 조금만 높으면 얘가 담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택 보기가 그래서 힘든 거야, 기준 찾기가. 담장 쳤다고, 이 담장을 쳤다고 다 담장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높은 데가 저기 높은 거잖아? 그럼 그걸로 담장 기준으로 봐요. 근데 집에 앞쪽으로 나와버렸잖아, 지금. 앞쪽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중심은 기두점을 잡을 때 한 요 정도 들어가. 저 정도, 요 뒷부분 거기서부터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얘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 중심의 기두점을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에 속해 있나 봐가지고 문을 봐야 돼. 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치면 이걸 담장으로 볼 수 있다고. 이걸로 담장. 이 자체로 담장으로 봐. 그럼 이 중심에서 잡아버리면 이게 문이 안 맞아. 담장 치워야 되겠다. 근데 얘네들이 없앴어. 없애고 만약에 여기를 동사택이니 서사택이니 내가 선을 딱 가버렸는데 여기는 저기 동사택을 저 땅이 되잖아. 그럼 동사택이 되려면 여기 동사택이 되게 이걸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대문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요 담장으로 보면 여기는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는 좋은데 안 맞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건자 저기 손양이 되잖아. 그치? 진손사니까 이렇게 되니까 손양이 돼. 그러면 만약에 건자에서 손양이 되면은 건자에서 일성생기 이중오기 삼화연년 사중육사 오상 화해궁이야. 화해문이 딱 돼버려. 그러면 하여튼 안 좋아요. 이거 뭐 부처님 앞에서 이런 얘기 뭐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서남사 일주번 앞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높죠. 높으니까 물은 일로 가죠. 물로 가는데 여기가 너무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물이 지구로 빠지질 않아요. 우리가 인공으로 앞에 물길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전에 유교방 가옥을 가봤지만 앞에서 물이 직수로 빠지게 해놨잖아요. 그런 집은 거기 그 투일입인가 뭐 해가지고 아무리 그 사업이 잘 돼서 손님들이 많이 와도 재물이 꽃처럼 그 을목이잖아요. 벌 때 버는데 나갈 때 그냥 정신없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 보기 좋은 떡이 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서남새 이 맥이 여기까지 가버렸다고. 저를 쭉 갔어. 그쵸? 이 맥, 이거 쭉 간 맥이거든요. 그럼 물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물이 여기서 이제 이게 들려주니까 물은 일로 엎어질 수밖에 없죠. 일로 나가는데 물길이 어때요? 이게 인공으로 인작을 했더라도 이렇게 뽑아줘야 된다고. 이게 다 S자잖아, 지금. 그쵸? 이게 정확한 물꼬리예요. 이게 정확한 물꼬. 근데 지금 여기 건물을 불선하고 계시잖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돌이 어떻게 돼 있나.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 물꼬리라.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저것도 물꼬리예요. 그쵸? 여기도 물꼬리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가는데 요게 참 좋은 역할을 해요. 물길 입장에서는 요게. 요 두둑한 요 부분이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꼭 개각혈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다리가 이쪽으로 하나 내밀었죠? 그 다음에 저쪽에 다리 하나 내밀었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제가 모르겠어. 개각혈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로스가 돼줘야 돼.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데 여기가 두둑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복잡해요. 아무튼 간에. 그러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개각혈은 이게 일자로 뻗어버리면 개각혈이 아니에요. 왜? 물이 지구로 빠지고 위에서 치고 들어와. 그러면 개각혈을 할 때 다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한쪽이 이렇게 가면 한쪽은 이렇게 걷어줘야 돼. 그리고 이에 바로 이 혈판 위에 바로 여기는 이렇게 두둑해야 된다고. 그래야 바람이 일로 판으로 치고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보면 개각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볼 때 지금 저 높은 데가 저쪽까지 다리가 쭉 뻗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여기 얘 이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물했다고 이렇게. 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물했잖아요. 여기가 개각혈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차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살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 자리가 약간 개각혈의 형태를 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살신각에서부터 맥이 들어오면서 양쪽이 높았잖아. 양쪽이 높았고 이럴 때. 근데 이 맥을 봐봐.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 저기 좀 쭉 뻗었잖아. 그쵸? 그리고 이쪽에 가고. 이렇게 딱 아무려줘야 이게 기운이 밖으로 안 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가는 파구가 안 보이죠? 물 나가는 저 국에 안 보여야 된다고. 파구가. 그래야 이 자리가 혈증이 있는
저기 혈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참 여기 아주 묘하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 완전 S자잖아. 태극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두둑하게 벌써 여기서 하나가 됐지.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또 저기서 하나가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감싸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저 위에 있었다. 그러면 자손이 돈 버는 자손은 많고 쓰는 놈 하나야. 이렇게 합수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서 오는 물들이 여기서 합해서 일로 하나로 내려가는데 이 지금 여기로 하나 가죠. 예. 일로 이제 하나로 쭉 내려간다고. 근데 물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저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뒤로 돌아본 거잖아. 그래야 유정한 거야. 이게 일직선으로 갔으면 무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물 공부하기 최고네 이 자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 끝이고 절로 끝이잖아. 확연하게 보이죠? 얘가 일로 내밀었죠. 지금 아까 그 줄기가 일로 와서 끝난 거거든. 여기서 끝나고 저기서 끝나고 이렇게 두 번씩 끝내주면 더 좋은 거야. 더 힘이 더 이제 옹골차다 이제 보시면 돼. 완전 크로스가 되잖아 이쪽이. 여기는 서남사 초입입니다. 초입인데요. 여기 한번 바위를 한번 볼까요? 바위를 쭉 보게 되면 바위가 통바위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위가 조금씩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금도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통바위인데 바위 자체가 다 입석이죠. 여기 한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저쪽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 가는 쪽을 보게 되면 이 바위가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저분들이 안 보여요, 그렇죠? 물론 저쪽에서 올 때도 제가 이렇게 있는 이쪽은 안 보여요. 돌아와야만이 이쪽이 보여요, 그렇죠? 요렇게 이 한문은 이 서남사에 있는 그 내기 기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지도 않고 안에 밖에 있는 외기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게 돼야 바람으로 안 맞아야 이 부자가 되고 잘 살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 보세요. 파구를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와서 찍어봐요. 이 파고를 보게 되면 바위가 이렇게 다 크로스 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백호에서 내려온 맥이고 저쪽에서 있는 그 돌뿌리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청룡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크로스를 되죠. 근데 물에 나갈 때 얘네들이 유속을 늦춰주는 역할도 하는데 저 바위는 입석이 저렇게 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이 입구들이 다 좁아요. 물이 나가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백호 쪽에서 그러면 안주인이 어때요? 주머니를 여닫다 닫았다 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애들이 만약에 엄마 과자 하나 사 먹게 돈 10,000원 줘 그러면은 10,000원 주는 적이 없어. 이럴 때는 한 8,000원? 8,000원도 10,000원 한 5,000원 주고 그거 갖고 나눠 먹어라. 그거 인심이 좀 너무 각박할 수가 있어 이런 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살림은 야무지게 하는데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맏며느리가 너무 야무지면 형제간에 우애를 못한다고.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다리 있는 데도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양쪽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파고는 이렇게 좁아야 된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 한문도 너무 멋지죠, 그렇죠? 한문도 이렇게 큰 바위가 아주 이 수문장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곳은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저 안에 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물을 여기서 쉬게 하는 거야.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보를 얘기하자면 이 비보는 너무 멋진 거야. 바로 물 앞에서 물이 딱 멈춰줘 버리잖아. 이게 저걸 만들어가지고 연못을. 여기는 서남사 삼인당입니다. 삼인당은 긴 타원형의 연못 안에 달걀 모양의 섬이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 서남사 사적에 따르면 신라 경랑 인영 862년에 도선국사가 축조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정원에는 직선형 연못이 일반적이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의 정원에는 주로 타원형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성 양식으로 보아 서남사 삼인당은 조선시대 이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요. 삼인이란 삼법인의 줄임말로 재행무상인,
제법 무아인 열반 적정인을 뜻하며 삼인당은 불교의 이상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독특한 이름과 모양을 가진 연못은 서남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남사에서 간산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귀보다도 북쪽이 더 훨씬 강하네요. 산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후덕하고요. 그 다음에 물길도 육곡구수로 굽이굽이 감아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안전 바로 뒤, 응진전 바로 뒤에 수전현무입니다. 수전현무가 조계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장군봉을 지나 횡령으로 해서 힘을 아주 강하게 감아돈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